고차방 정식, 오늘은 고차방 정식은 이제 3차 이상의 3차 이상, 3차, 4차, 5차 이런 다항 방정식을 얘기를 하겠어. 2차 방정식까지는 뭐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할 수가 있었지만 3차 이상의 방정식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겠다? 3차 이상의 방정식은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3차 이상의 방정식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풀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를 했다는 얘기죠, 이게, 그지? A 곱하기 B 곱하기 C.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게 다항식이에요. A, B, C를 곱해서 0이 된다면, 곱해서 0이니까 셋 중에 0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따라서 A가 0이 되거나 B가 0이 되거나 C가 0이 되는 그러한 요 X에 대한 방정식이라면 미지수 X의 값을 우리가 근이라고 해라고 하겠지, 그지? 이거는 뭐 4개를 곱해서 0이 되니까 그 중에 0이 되는 게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어쨌든 이러한 고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한다는 것은 주로 이제 우리가 인수정리를 이용을 해서 인수를 찾지. 1차인 인수를 찾지. 인수정리. 저 앞에서 배웠었잖아. 인수정리. 만약에 어떤 다항식에 대입해서 0 되는 값이 있다면 이게 뭐야?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면 1차식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진다 이 얘기고 근을 우리가 하나 찾은 거지. 그러면 차수가 하나 낮아졌을 것이고 다시 이 gx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조립제법을 쓸 때에 대입할 값은 이런 식으로 찾는다라고 요 앞에서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1이나 마이너스 1, 2나 마이너스 2, 3이나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대입해가면서 0 되는 값을 찾아주지 보통. 뭐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도 하고 4차식 중에 x제곱의 2차식, x제곱을 x라고 치환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2차식이 인수분해가 잘 안 된다면 그때는 뭐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어서 이런 인수분해는 다 저 앞에 인수분해 부분에서 했었던 내용들이야. 그 부분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오면 더 좋겠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이런 거 그냥 넘어가겠어. 뭐 조립제법 써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해를 찾는 거 이런 거는 뭐 해보시면 되겠고 이거 뭐 치환해서 하는 것들 그치? 그리고 보기차식 한 개만 볼까? 한 개만. 자, 4차식인데 이거 조립제법 써서 풀 수가 없어. 대입해서 0 되는 값을 뭐 실수 중에 찾을 수가 아마 없을 거야. 그러면 이걸 인수분해를 어쨌든 해야 되는데 x제곱을 한 문자로 이렇게 둔다고 해도 뭐 t라고 둘게.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0 인수분해 안 되는 형태지, 그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완전제곱꼴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완전제곱식 마이너스 제곱꼴. 그 말은 가운데 개수가 2가 된다면 즉 x 4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1이 된다면 이거 완전제곱꼴이 되지, 그치? 대신에 여기서 빼기 x제곱을 해주면 이거 역시 제곱꼴이란 말이야, 그치? 따라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 즉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서 x의 제곱을 뺀 형태니까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도 되지, 그지? 따라서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하나랑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내림차순으로 그냥 바로 썼어. 하면 2차식이 나오게 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근을 각각 구해줄 수가 있단 말이야. 물론 근의 공식을 써야 되겠지, 그지? 근의 공식을 쓰면 허근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완전제곱꼴,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을 이용하는 형태 하나만 봤다.
자, 162페이지를 한번 보겠어. 162페이지. 162페이지에 필수에 대해 5번 한번 보자. 자,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p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다항 방정식은 즉 2차, 3차, 4차 이러한 다항 방정식은 그 차수만큼의 해를 반드시 가져. 다만 그 해가 실근인지 실근인지 허근인지는 더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3개의 근을 가진단 말이야. 그런데 뭐랬냐면 그 3근 중에 중근이 있다 그래. 중근의 의미는 뭐야? 중근은 똑같은 두 실근을 우리는 중근이라고 한단 말이야. 중근. 같은 게 2개 있으면 그게 중근이야. 3차 방정식이니까 만약에 3개가 다 같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럼 그때는 이제 3중근이라고 표현을 해줘. 그럼 어쨌든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말이야. 자, 3차 방정식은 반드시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고 했지, 그치? 자, 여기에 한번 쓰겠어. x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1. x의 계수 플러스 2p는 0. 자,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문자가 있어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 그치? 근데, 어쨌든 얘는 분명히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오히려 이러한 문자 부분을 잘 살펴보면, x에다가 뭘 대입해야 될지가 더 잘 보일 수 있어. 여기 2p. 없어지려면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2p 플러스 2p 이거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그거야, 그거. x에다 마이너스 1 딱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p 플러스 1 플러스 2p가 되니까 이게 딱 0 된다는 말이야. 없어지지. 0이 딱 됐지. 그 말은 얘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겠다. 이제 조립제법 해줘야 되겠다. 계수 1 2창 0 계수 0 2p 마이너스 1 2p 그리고 이 왼쪽에다 마이너스 1 써주지. 그럼 1 내려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p 마이너스 2p가 되어서 이게 딱 0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인수분해가 됐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하나 가졌고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이라는 자, 요 3차식이 요렇게 1차식과 2차식이 고백별로 인수분해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근 하나 x는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자 중근을 가진다고 했단 말이야. 중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면 되겠어? 요놈이 중근 가지면 되잖아. 그지? 완전 제곱꼴이 돼서 따라서 얘가 중근을 가질 조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은 뭐야? 판별식이 0이 되면 되겠지. 그치? 따라서 판별식이 요놈에 대한 판별식이 즉 b제곱 마이너스 428p지. b제곱 마이너스 428 이게 0이 되는 즉 p가 8분의 1이 되면 되겠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요 방정식, 요 3차 방정식은 중근을 가졌지. 그치?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 자, 우리는 지금 요 방정식이 얘가 중근을 가질 조건을 쓴 거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 요게 중근을 가지게 될 조건을 쓴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아까 중근의 의미가 뭐였냐면은 3차 방정식이니까 3개의 근 중에 똑같은 게 2개가 있으면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였어. 그치? 그러면 방금은 얘가 중근을 가질 조건이었단 말이야. 얘가. 그치? 그럼 그 중근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다 8분의 1을 대입했을 때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은 0이 되어서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0이 되니까 중근이 뭐가 생긴 거야? 중근이 2분의 1이 중근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중근은 2분의 1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하나 찾아놨지. 그러면
요게 중근일 수도 있단 얘기야, 이게 중근이 된다는 얘기는 요 놈이 마이너스 1을 역시 근으로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만약에 P가 8분의 1이 된다면 2분의 1이라는 중근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의 경우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 경우는 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 요게 중근이 되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게 중근이 된다는 얘기는 요 식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여기다 대입한 1 플러스 1 플러스 2p가 0이 되게 되면 요게 근을 가지니까, 그지? 중근이 되는 거지. 따라서 이때는 p가 마이너스 1이 되겠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지금 저 방정식, 저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2개 이상이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 그지? 그래서 p는 8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겠다.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방정식은 마이너스 1이란 중근을 가지고 나머지 하나의 근이 더 생기겠지. 다 찾아야 돼, b 값을. 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음의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네. 자, 역시 조립제법 써서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 한번 쓰자.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5ax 플러스 a의 제곱은 0. 뭐 x뿐이 아니라 a도 섞여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여기에 대입해서 0 되는 값을 우리는 찾아야 돼. 자, 뭘 대입하면 0이 될까? 뭘 대입하면 0이 될까?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어떠냐? a를 대입하면 a의 세제곱, 여기 a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 a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5a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어때? 이거 a 세제곱 없어지지? 0이 딱 되네, 그지?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야 돼.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단 말이야, 3차 이상일 때는. 그래서 하나 찾았으니까 계수 1, 4-a, 2차 함계수, 1차 함계수는 마이너스 5a, a의 제곱. 우리는 방금 여기다 a를 대입했으니까 1a, 4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의 제곱, 여기 0이 딱 됐지, 그지? 그러면 인수분해가 됐어. x-a라는 1차 인수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는 0.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음의 정수 a라고 그랬어. 자, 서로 다른 세 실근. 지금 여기에서 a가 실수일 때, a는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a가 실수일 때 실근 a 하나 가졌으니까 요게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면 되잖아, 그치? 그럼 요게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려면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지, 그치? 짝수 판별식 써보자. 4분의 d 짝수 판별식 쓰면 b' 제곱 마이너스 ac, 그치? b'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크면 되겠단 말이야, 그치? 따라서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면, 그치?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면 되겠다. 그치? 그런데 여기서 a는 어떤 수라고 그랬어? 어떤 수? 음의 정수라고 그랬지? 그치? 음의 정수.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큰데 뭐보다는 작아야 돼? 0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요게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데 그 실근이 뭐가 되면 안 될까? a가 되면 안 돼. 왜냐하면 얘가 만약에 요 a라는 놈을 근으로 가지면 그거는 서로 다른 근이 아니라 중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요게 a를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조건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다 a를 대입하면, 즉 a의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a, 이게 0이 되면 안 돼. 이게 0이 돼버리면 a가 근이 되고 그러면 a라는 중근을 얘는 가지게 되잖아, 그치?
따라서 요런 조건까지를 봐야 된다. 따라서 a제곱 플러스 3a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a는 0이 돼서는 안 되지, 그치? 0이 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a는 마이너스 3이 돼서도 안 돼. 그치? 그럼 이 범위 안에 0은 빠져있지만 뭐가 들어있어? 마이너스 3이 들어있지, 그치? 따라서 만약에 a의 범위를 정확하게 쓴다면 a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 빼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작아야 돼. 또는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3을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야 얘가 이제 서로 다른 세근을 갖는. 그치? 그래서 결국 이제 음의 정수 A의 개수는 음의 정수는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두 개밖에 없네. 그치? 이렇게 해서 이런 3차 방정식은 반드시 우리가 인수분해를 좀 해서 인수분해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해서 풀어줘야 되겠다. 근해 공식은 뭐 일부 적용할 수도 있다 얘기야.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로 바로 넘어가겠어. 이 부분은 조금 빠르게 지금 가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방정식들은 많이 다뤄봤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얘기들만 좀 하고 넘어가겠어. 자, 우리가 이미 근각계수 관계는 많이 얘기를 해왔었어.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 그치?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가 0이 아닐 때 우리는 이걸 2차 방정식이라 하고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많이 써왔지, 그제?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굉장히 많이 이용돼. 뭐 중학교 때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뭐 졸업할 때까지 많이 이용을 할 건데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도 알아야 되지만 자 3차 방정식에서도 근각계수 관계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3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세 개야, 그지? 세 근의 합.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3차 항계수분의 2차 항계수. 그 다음에 두 근씩 곱한 것들의 합은 3차 항계수분의 1차 항계수. 그치? 그리고 마지막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차 항계수분의 요 상수항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순서대로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를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꼭 기억을 해둬, 이거는. 굳이 뭐 증명이라 할 것도 없지만 한번 써보면 우리가 요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그러면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가지는 3차 방정식 우리가 만들 수 있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는 0. 이렇게 되면 이게 3차 방정식이고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고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가지잖아. 그치? 그러면 요 놈도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가진다고 했고 요 놈도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가진다고 했으니까 두 식은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지금 3차 항계수가 얘는 a고 얘는 3차 항계수가 1이지? 요거 3차 항계수를 1로 만들어주는 방법 그냥 a로 나누면 되잖아. 양변. 따라서 어떻게 돼? x 세제곱 플러스 a분의 b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cx 플러스 a분의 d는 0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요 식과 이거 전개한 식은 완벽히 똑같아야 돼. 완전히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치? 따라서 이걸 전개한 식을 써보면 어떻게 돼?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거 우리 앞에서 곱셈 공식 부분에서 정리해봤던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알파 베타가 돼버리지. 그치?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감마 알파 x. 그치?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요게 세근의 합 마이너스 붙인 게 요거와 같으니까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근씩 곱한 것들의 합은 a분의 c가 그리고 세근의 곱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 a분의 d니까 저러한 근과계수 관계가 나오지 그지?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둬라 그지?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씩 곱한 것들의 합은 a분의 c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부호 조심해 부호 종종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요 3차 방정식의 세근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5가 되겠지 5가 되겠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근씩 곱한 것들의 합은 1분의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 8이 마이너스 8이 되겠단 말이야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그죠?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 관계를 잠깐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도 두근을 줬을 때 2차 방정식 만드는 얘기를 했었어 만약에 두근이 알파와 베타다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썼냐 물론 x-알파, x-베타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바로 이렇게 쓰죠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 뭔 0 이렇게 쓰면 되잖아 물론 2차 함계수가 1일 때 그지?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 이렇게 이제 바로 전개된 형태로 쓰잔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2차 함계수를 특별히 주지 않았다면 뭐 여기다 적당한 상수 하나 곱해 놓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3차 방정식도 세 근을 이렇게 준단 말이야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주고 이제 3차 함계수가 1인 3차 방정식 만들어라 그러면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뭐 정수나 뭐 이런 식으로 주면은 간단해지지만 막 복소수, 허수 뭐 이렇게 무리수 주면 복잡해져. 그래서 이 형태로 기억을 하란 말이에요. 이 형태. 세근을 줬을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요렇게 기억해. 알파 베타 감마 이러고 하지 말고 x 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x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두 근끼리 곱한 것들의 합 두 근끼리 곱한 것들의 합 x 마지막에 마이너스 세근의 곱은 0는 0까지 써줘야지 이렇게 해서 3차 방정식을 만드는 연습을 좀 해둬야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 예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세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근으로 하는 x세제곱계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는데 얘도 그냥 바로 쓰잔 말이야 x세제곱 마이너스 여기다가 세수를 더한 마이너스 2를 넣어주잔 말이야 x제곱 플러스 두 개씩 곱한 것들의 합 그지? 마이너스 5 x 그 다음에 세근의 곱 6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그냥 바로 써버리잔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인수분해된 형태로 쓰지 말고 바로 전개된 형태로 쓰자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켤레근 얘기가 한 번 더 나왔지 이 켤레근 얘기는 앞에서 저 2차 방정식에서 했었어 2차 방정식에 그러니까 켤레근 얘기가 두 가지였었지 그지? 여기 보다시피 여기서도 지금 설명이 돼 있는데 개수가 유리수일 때 이 조건이 중요하단 말이야 또는 개수가 실수일 때 자 2차 방정식에서도 개수가 유리수인데 무리수인 근이 나온다면 그때 반드시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놈이 동시에 근이 된다고 했고 또 개수가 실수인데 허근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켤레목소수 즉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켤레목소수가 동시에 근이 된다고 했어 그지? 이거는 켤레목소수라고 하지는 않지 그냥 켤레근이라고만 한다고 그랬어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하지만 요놈은 켤레목소수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다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란 말이야 3개 3개 중에 개수가 유리수일 때나 실수일 때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켤레근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 부분의 얘기고, 어쨌든 요 계수 조건을 그래서 잘 봐야 돼. 계수가 유리수나 또는 실수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때 이제 무리수근, 허근 나올 때는 켤레근 얘기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 자, 쭉 좀 넘어가서 저기 필수예제 7번을 한번 다루고 가자. 필수예제 7번. 이거는 방금 했던 거 살짝 연습을 하는 건데, 변형식도 한번 살펴보고, 혈례근 얘기도, 아니, 근과계수 관계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야.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그럼 기본적으로 근과계수 관계 써놔야 되죠.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이 되겠고, 두 근씩 곱한 것들의 합,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1차 계수가 0이네, 그치? 두 근씩 곱한 것들의 합은 0이고, 그 다음에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5라 이렇게 써놓자는 말이에요. 그치? 써놓고, 그러면 첫 번째,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은 이거 변형식이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그치? 네. 따라서 이거 얼마야? 3, 3은 9 빼기 0이네? 그치? 네. 9가 되겠다.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세제곱이 나왔지.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감마의 세제곱. 자, 요거는 좀 길었어, 변형식이. 그지? 좀 길었단 말이야. 뭐였냐면은,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에서,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인데,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3알파 베타 감마가 붙어 있어지, 그치? 이항 해오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3알파 베타 감마까지를 이렇게 붙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이 변형식도 2학년 이상이 되면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기억을 좀 해두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요 값은 그대로 나와 있고, 자, 요 값은 여기서 구했고, 그치? 요거는 괄호 한번 쳐주면 요 놈은 요거네, 0이네, 그치? 요 놈 나왔지? 그지?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 3 곱하기 요거가 9, 그지? 얘는 0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5. 3, 9, 27 빼기 15니까 답은 12가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거는 뭐 이대로 전개를 뭐 해서 분배 법칙을 몇 번 써야 돼? 한 8번? 2 곱하기 2 곱하기 8번 써야 되겠지.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 모양을 조금 활용을 해보면 아까 우리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뭐였냐면은 3이었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요식을 좀 활용을 해보자 말이야. 요식을 활용하면 요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3 마이너스 감마라고 쓰지. 3 마이너스 감마. 그치?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베타 플러스 감마는 3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감마 플러스 알파는 3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다면 3 마이너스 베타. 결국에 모양이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 3 마이너스 감마를 곱한 꼴이지, 그지?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우리 곱셈 공식 이런 거 있잖아.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요거 전개한식, 3차식으로 정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모양으로 보면 이걸 좀 더 빠르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더란 말이야. 그냥 막 분배 법칙 쓰는 것보다. 그래서 요 형태를 한번 이용을 해보자면
3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3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곱하기 3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써버리면 바로 우리가 이 식들을 활용할 수 있지. 요 값 대입하고 요 값은 0이었고 요거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 세근의 합을 살짝 여기 이용을 해주면 요 식이 좀 간단하게 표시가 되더라는 말이야, 그지? 계산은 생략하겠어. 자, 필수에 이제 8번 넘어갈게. 자, 필수예제 8번. 3차 방정식이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을 세근으로 하고 x제곱계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어. 자, 한번 써보고 가자. 아까 우리가 세근을 줬을 때 3차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라고 했냐면 3차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의 제곱 플러스 두 근끼리 곱한 것들의 합 곱의 합 x 그치? 마이너스 세근의 곱은 0 이렇게 쓰라고 그래서 그치? x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제곱 플러스 두 근끼리의 곱의 합 x 마이너스 세근의 곱 그치? 이렇게 바로 쓰자고 했어. 이걸 갖다 뭐 인수분해 형태로 쓰지 말고. 자, 그러면 일단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써보잔 말이야. 요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3 그리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1 그치? 이거는 저 처음 주어진 3차 방정식의 세근이고 이제 우리가 구할 3차 방정식의 세근은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과 감마 플러스 1이 바로 세근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말로 쓰게 했어. 세근의 합. 우리가 구할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이거를 더한 거니까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1이 3번이니까 3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아까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은 3이었으니까 세근의 합은 6이 된단 말이야, 그치? 자, 두근끼리의 곱의 합 이렇게만 쓸게. 두근끼리 곱한 것들의 합, 즉 이건 한번 쓰자.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요거,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요거, 감마 플러스 1 곱하기 요거 써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알파 플러스 1 한번 쓰자.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감마 플러스 1 곱하기 알파 플러스 1 이게 바로 두근끼리 곱한 것들이 합이 되겠고 전개해주면 여기 알파 베타 나오고 베타 감마 나오고 감마 알파 나오지? 그치? 그래서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하나씩 나오고 그리고 전개할 때 알파가 여기 알파 베타 하나씩 나오고 여기 베타 하나 감마 나오고 감마 하나 알파 나오니까 2개씩 나오지, 그치? 알파 베타 감마가 각각 2개씩 나온단 말이야. 알파 베타 감마가 각각 2개씩. 그리고 이제 전개했을 때 상수 1이 3번 나오니까 3 요래 해주면 우리가 두근끼리 곱한 것들이 합이 되겠단 말이야. 요게 얼마에서 마이너스 2였고 요게 3이 6에다가 3 더하니까 7이 되네, 그치? 일단 마지막은 이제 세근의 곱이지, 세근의 곱. 이거 3개 곱한 거를, 순서를 바꿔 이렇게 쓰겠어요.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감마. 요렇게 써주잔 말이에요. 요래야 전개하기 쉽지, 그치? 그래야. 따라서 1의 세제곱, 1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곱하기 1. 마지막에는 알파 베타 감마. 이제 이게 바로 세근의 곱이다. 그럼 1 플러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치? 3이 되겠네. 그치? 따라서 우리는 다 찾았어. 세근의 합 찾았고, 두근끼리 곱한 것들이 합 찾았고, 이거는 세근의 곱이었지. 세근의 곱이 바로 요 놈이었지. 그치? 그럼 이제 3차 방정식만 만들면 되겠다. 뭐라고 쓰면 되냐? x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6 x제곱 플러스 두근끼리 곱한 것들이 합 그치? 7x 마이너스 세근의 곱 문 0까지 반드시 쓰라는 말이야. 이렇게 써주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을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우리가 깔끔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 다음, 필수 예제 9번. 필수 예제 9번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 자, 필수 예제 9번은 우리가 뭐 이미 근거계수 관계, 그리고 켤레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아까 얘기 다 한 것들이야. 3차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i라 그랬네. 한근이 1 플러스 i라고 했는데 계수 a, b가 실수라는 말이 여기 있지. 그치? 실수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 실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켤레근을 반드시 가진단 말이야. 켤레근. 따라서 요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i라고 했으면 다른 한근은 당연히 1 마이너스 i가 돼. 그치? 그러면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을 하나 더 가질 거 아니야. 그치? 그건 아직 모르니까 그거 알파라고 하자는 말이야. 그럼 세 근을 1 플러스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얘들은 켤레근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건 반드시 실근이 하나가 생길 거라고. 그럼 여기서 근각계수 관계를 써보자는 말이야. 세 근의 합,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는 i는 없어지니까 2 플러스 알파가 되겠고, 그게 세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가 된다. 그 다음 두 근끼리 곱한 것들. 요렇게 곱하면 2가 되겠고, 요렇게 곱하면 알파 플러스 알파 i 요렇게 곱하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 i 요게 마이너스가 되겠지. 두근끼리 곱한 것들이 합은 a분의 c니까 그치? 그럼 여기에서 여기 없어지면서 알파가 나오고 알파가 나오면 세근이 다 나왔으니까 마지막 세근의 곱을 이용해서 b를 찾으면 되겠지. 그죠? 근각계수의 관계, 그리고 켤레근 얘기로 마무리하면 되겠다. 뭐, 흔히 이 부분을 오메가 얘기, 오메가에 관한 어떤 개념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자, 오메가라는 건 어떤 단원의 명이라기보다는 문자, 근을 주로 나타내는 문자 중에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식으로 W처럼 생긴 요걸 이제 오메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오메가 이렇게 쓰지. 자, 무슨 말이냐면 자, x 세제곱은 1이라는 요 3차 방정식. 아주 간단해 보이지? 1 넣으면 이제 성립하잖아. 그죠? x제곱은 1. 1의 세제곱은 1이니까. 요 방정식의 근 중에 1이라는 걸 하나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는 1 말고도 두 개의 근을 더 가질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그 두 개가 무슨 근이다? 허근이란 말이야, 허근. 그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 얘기야.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잖아. x세제곱은 1. 즉,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그치?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1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요식 또는 요식이 0이 되는 값들이 바로 근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이 바로 1이지. 1. 실근 하나. 그리고 이제 요 놈. 요 2차 방정식. 즉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의 근. 그것 중에 하나를 오메가라고 한 거란 말이야. 실제로 요 오메가를 한번 구해보면 즉 요 방정식 해를 찾아보면 근해 공식 써야 되겠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4a시니까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 즉 3i 이거란 말이야. 그죠? 즉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하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바로 요게 저 방정식 이 3차 방정식의 허근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지금 오메가라고 해 둔 거야. 그러면 이게 오메가라면 이게 뭐겠어? 이게 오메가의 켤레가 되는 거지. 그죠? 실제로 켤레 복소수야 얘들은. 그죠? 계수가 111 x제곱 그리고 x 상수항이 다 계수가 실수인데 허근이 나왔다면 그거의 켤레근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켤레근 개념에서 해서지. 그지? 따라서 요 놈들은 켤레근 켤레 복소수인 관계가 된다는 말이야. 그치? 그럼 요 얘기까지 해놓고, 자, 이제 싹 지울 건데.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듯이 요 방정식은 허근을 가지고 그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자, 오메가는 세제곱하면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요 방정식의 근이니까. 그치? 오메가의 정체는 우리가 방금 확인했었어. 그치? 허근, 허수. 그리고 오메가라는 거는 얘를 인수분해했던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요 방정식의 근 중에서 요 부분을 0이 되게 했던 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입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메가에 관한 요 두 가지 요 개념, 요 두 식만으로도 우리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더라. 오메가를 세제곱하면 1이 된다. 요 방정식의 근이니까. 그리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된다. 요 방정식의 근이니까. 그죠? 그래서 3차식과 요 2차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고, 자, 추가적으로, 자, 2번, 3번 얘기를 하려면, 결국에, 오메가라는 거는, 저 3차 방정식의 근이면서, 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요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즉,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와 그거의 켤레인 오메가 바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근각계수 관계를 써보는 거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두 근의 곱은 1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2번이 요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지? 네. 그지? 그리고 자 여기서 3번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요 두 개의 식과 함께 자 아까 여기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고 했는데 요 식에서 자 오메가 제곱이 뭐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잖아. 요거 이항한 거야. 그지? 또 요 식에서 오메가 바도 보면 이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게 똑같아. 그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와 같구나. 그치? 또 오메가 바는 양변 오메가로 나눈 오메가 분의 1과 같다. 요 얘기까지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요 식은 요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걸 그냥 단순히 외우려고 하다 보면 뭐 까먹겠지. 그치? 그래서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기본식 얘들은 반드시 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 알아두고 그리고 근각계수 관계 정도까지만 우리가 써두면 이것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조합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치? 한번 쭉 써보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와 비슷한데 방금은 x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이었다면 얘는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 얘도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살짝 부호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 이걸 좀 잘 비교를 하란 말이야. 그리고
자, 얘는 x세제곱은 마이너스 1. 즉,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지. 아까하고 부호가 좀 달라. 그지? 그럼 여기에서는 오메가가 허근. 즉, 이 부분을 0이 되게 하는 값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메가 세제곱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리고 여기에 오메가를 대입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란 이 두 개의 식. 그치? 그리고 여기서도 근과 계수 관계. 두 근. 오메가와 오메가 바. 아이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하면 두 근의 합이니까 여기서는 1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한 것은 두 근의 곱이니까 1. 그래서 이 가운데 부호가 아까와 좀 달랐어. 아까는 여기 마이너스 1 나왔죠. 위에서는. 그치? 그 부호를 잘 살펴보면 돼. 그리고 자 여기에서는 x제곱이 x제곱이 아니라 아이고 여기서는 오메가의 제곱이 뭐가 같냐면 이항한 마이너스 아니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지. 그지? 예, 요 식에서 오메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에서는 오메가 바가 1 마이너스 오메가와 같단 말이야. 그럼 아까는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가 같았는데 위에서는 그지? 근데 여기서는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가 부호가 반대야. 그지? 따라서 여기서는 오메가의 제곱이 뭐와 같다? 마이너스 오메가 바와 같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고. 그리고 오메가 바가 오메가 분의 1이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과 같다. 이렇게 해서 이 3번의 개념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걸 인수분해 좀 하고 정리하다 보면 근과 계수 관계를 써서 정리를 하면 시계값을 얻을 수가 있겠더라. 자, 그 밑에 예제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볼게, 그러면. 자, 예제 문제에서 x세제곱은 1. x세제곱은 1이라는 요식을 우리가 이항에서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여기서 딱 두 개 써놓잔 말이야. 즉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라는 식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 두 식을 써놓고 필요하면 필요에 의해서 더 찾아주면 돼. 그러면 자 얘는 근과 계수 관계 써야 되겠네. 그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 되겠지. 근과 계수 관계까지 썼어. 그치? 따라서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1이니까 더하면 0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요놈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요 식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0이 되잖아.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그지? 따라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지? 그리고 차수가 꽤 높은데 오메가의 14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10제곱 플러스 1. 우리는 오메가를 세제곱하면 1이 되잖아. 그지? 세제곱하면 1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오메가에 이렇게 차수가 높고 14제곱을 구한다 하면은 얘를 오메가를 3번씩 몇 번 곱하는지를 표현해 보잔 말이에요. 3번씩 4번을 곱하면 12제곱이잖아. 그치? 거기에다가 오메가의 제곱을 더 곱하면 14제곱이 되지. 그치? 따라서 이렇게 차수가 높을 때에는 이 차수를, 이 지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뭐 필요 없어. 왜냐하면 얘는 무조건 1이 될 테니까. 나머지가 얼마인가 하면 보면 돼. 그치? 그것만 남겠지. 어차피 1을 여러 번 곱해도 1이 될 테니까. 그치?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해주면 바로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방금처럼 해주면 오메가 14제곱은 14를 3으로 나누면 3, 4, 12 나머지가 2니까 오메가 제곱과 같고 플러스 자 10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1이지. 따라서 이게 오메가 1제곱 오메가가 된다는 말이야. 플러스 1 요게 된다고. 차수를 확 낮춰서 2차로 그냥 다 써줄 수가 있어. 그지? 따라서 요 값은 이미 우리가 0이라고 정리해놨지. 그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다. 자, 그 밑에 것도 그냥 볼게. 자,
이번에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은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도 기본식은 한번 써놓잔 말이야. 즉 오메가의 세제곱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겠지. 요식들은 다 인수분해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야. 그리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혈렉은 합은 두근의 합이니까 1이 되겠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역시 1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네 개만 써놓으면 이걸 조합을 통해 다 찾을 수가 있어. 그지? 이제 하나씩 찾아서 써보자. 요거 1, 요것도 1이었지. 그지? 따라서 얘는 2. 자, 얘는 아까 요식을 양변 오메가로 나눈, 즉 오메가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0이니까 얘는 요것만 이용하면 되지. 얘는 그래서 1.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오메가의 14제곱. 14제곱이니까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역시 2지? 그럼 오메가 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얼마? 얼마? 잘못 얘기했네. 야, 오메가 세제곱이 여기서는 1이 아니라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써줘야 되겠다. 자, 아까 오메가는, 위에서의 오메가는 세제곱하면 1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만 생각하면 됐었어. 그치? 근데 요거는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은 근데 곱할 때마다 부호가 바뀌지? 그러니까 부호를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겠네, 여기서는. 그래서 오메가의 세제곱을 4번 곱하고, 그리고 오메가의 제곱을 곱하면 되겠지. 14제곱이 되겠지. 그치? 플러스 오메가의 세제곱을 3번 곱하고, 여기다 오메가를 곱하면 되겠고. 그치? 얘는 플러스 1. 그럼 오메가 세제곱이 뭐였어? 마이너스 1이었단 말이야, 여기서는. 마이너스 1 4번 곱하면 1이 되겠지, 그치? 따라서 얘는 오메가 제곱이 그냥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1인데 3번 곱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된다. 마이너스 오메가. 이 모양이 또 나와버렸죠, 그치? 그치? 그래서, 방정식 두 개를 좀 구분은 해줘. 오메가 세제곱, x세제곱이 1이라는 방정식인지,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인지는 좀 구분을 해주자. 자, 필수 예제 오른쪽 페이지에 10번 하나 몇 개만 보자. 자, 1번은 넘어가겠어. 1번은 아까 한 것처럼 차수를 낮춰서 해주면 되니까. 2번 보면, 2번은 x세제곱은 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오메가의 세제곱은 그냥 1이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 써놓고 가잔 말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의 세제곱은 다시 1 되겠지, 그치? 오메가의 5제곱은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고, 오메가의 7제곱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니까 오메가가 되겠고, 오메가의 9제곱은 3의 배수 1 되겠고, 오메가의 11제곱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가 되겠지, 그지? 따라서 오메가의 제곱, 이 지수들을 각각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제곱, 즉 2차 이하의 식으로 다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오메가 제곱이 2개니까 2오메가의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도 2개네, 2오메가. 그 다음에 1이 3개네, 플러스 3. 그런데, 그리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2개씩에다가 1 하나 남지, 그지? 이건 뭐가 된다? 얘는 0이니까 답은 그래서 1이 되겠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3번도 보게요, 3번. 자, 이번에는, 근과 계수 관계까지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 그지? 오메가 바가 나왔으니까. 즉,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이겠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역시 1인 요식을 한번 더 써주면, 그리고 아까 그것도 써야겠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자, 요것들 이용하면 얘를 충분히 간단히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 분모가 지금 오메가 10제곱이 있지, 그치? 이거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오메가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분자 3 곱하기 자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 제곱을 요거 이항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지. 그지? 그리고 플러스 2 오메가 바 오메가 바도 이항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잠깐만 여기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지 요거? 잘못 썼지 그지? 왜냐하면 요거잖아 인수분해하면 요거지?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이 양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역시 얘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오메가 바도 그지? 그러면 정리하면은 분모는 오메가 플러스 1이고 분자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5개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1 그지?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다. 그래서 오메가 얘기는 자 연습 문제에서 조금 더 하기로 하겠어. 373번 173번 자 차수가 굉장히 높은데 상관이 없지. 자, 요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어. 그러면 3차식을 먼저 한번 만들어 줘야 돼.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요 방정식은 허근을 분명히 가질 텐데 그치? 여기다 우리는 뭘 곱해봐야 되냐면 자 이게 0이니까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곱해도 역시 0이 될 거란 말이야. 왜 얘를 곱했냐면 이렇게 곱하게 되면 전개했을 때 x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그럼 요 방정식의 근은 요 방정식의 근도 된단 말이야. 그럼 근이기 때문에 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오메가의 세제곱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다. 의식부터 얻고 그치? 그래야 이게 나와줘야 여기 오메가의 1000제곱을 처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이제 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일단 요 두 개씩만 써주자는 말이에요. 이거의 근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1000, 1001, 1002란 말이에요. 그치? 이 중에 얘는 3의 배수고 맞지? 그치? 얘는 3의 배수고 맞고 그럼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남을 것이고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나머지만 여기다 표시를 해놓은 거야. 나머지가 0이고 나머지가 2고 나머지가 1인. 그치? 그러면 요 식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고 곱하기 1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고 그치? 곱하기 1 플러스 자 근데 요게 3의 배수긴 한데 그치? 1002라는 요수가 3으로 이거 잘못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왜냐하면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 아니잖아. 그치?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치? 1이었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어서 요 마이너스 1이 몇 번 곱해지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네. 그치? 그래서 자, 여기 1000을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333이지? 그리고 나머지가 1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오메가의 1000제곱이기 때문에 즉 오메가를 3번씩 333번 즉 홀수번 곱하잖아. 그치?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치? 마이너스 1을 333번 곱한 거니까 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 그치? 부호가 바뀌겠지. 그치? 그럼 얘는 얘보다 1 큰 수니까 역시 333번 곱하고 나머지가 2가 되겠지? 그럼 얘도 부호가 한번 바뀌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1002는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334가 되겠지? 이거는 짝수네, 짝수. 그래서
얘는 부호가 안 바뀌고 그냥 1 이렇게 되겠다. 그치? 마이너스 1을 334번 곱한 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이렇게 해주면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지? 그럼 얘는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고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이항하면 오메가가 되겠고 곱하기 2가 되니까 오메가의 세제곱 2오메가 세제곱인데 오메가 세제곱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 마이너스 1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373번은 답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374번 볼게. 374번은 근각계수 관계를 한번 써 볼 거야, 또. 자, 요거 치환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또 그 얘기야.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합을 3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알파, 베타, 감마의 합과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을 더한 것이 1이라. 이때, 자, 요 방정식의 세근의 곱을 구하라 그랬어. 자, 조건을 먼저 써보면, 자, fx는 0. 3차 방정식. 이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어. 즉,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또는 x는 감마라고 했단 말이야. 그 말은 f 알파도 0이고, f 베타도 0이고, f 감마도 0이란 얘기지, 그지? 그리고 이 조건은 표시만 해둘 것이고, 자, 우리가 풀어야 될 방정식은 fx 플러스 1은 0. 요 방정식의 세근의 곱을 찾아야 되거든. 그지? 그럼 요 방정식의 세근, 즉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찾는 거야, x의 값. 근데 x의 값을 당장에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서 x 플러스 1을 뭐 한다? 우리가 치환을 한단 말이야. 한 문자로 치환을 해줘. t라고 치환하면 요 방정식은 이제 ft는 0이라는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되지, 그지? 요 식의 x자리가 t로만 바뀐 형태이기 때문에 요 방정식은 해가 t가 알파 또는 t가 베타 또는 t가 감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왜냐하면 f 알파가 0, f 베타가 0, f 감마가 0이니까, 그치? 그러면 우린 지금 요 방정식의 색은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찾았는데 우리가 찾고 싶었던 건 사실 x값이잖아요. 요 방정식의 근 x값. 그러면 요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찾을 근 x의 값은 t에서 1을 뺀 바로 요게 바로 요 방정식의 세 근이 되겠지, 그치? 따라서 요걸 보니까 요 방정식의 세 근은 t가 알파나 베타나 감마일 때 거기에서 1씩 뺀 것이 바로 근이 된다는 말이야. 그치? 따라서 x는 알파 마이너스 1 또는 x는 베타 마이너스 1 또는 x는 감마 마이너스 1이 되고, 즉 우리가 구할 저 방정식 세근이 나왔고 그거의 곱을 지금 구하라고 한 거지, 그지? 맞아? 따라서 세근의 곱,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 곱하기 감마 마이너스 1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저기 주어진 요 조건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전개해서 써야 되겠지, 그지? 전개할 때 자 마이너스를 한번 꺼내자. 이렇게 쓸 수 있지. 마이너스가 3번 나오니까, 그지? 그래 놓으면 또 아까 우리가 많이 해봤던 형태가 되지. 마이너스 바로 해놓고 어떻게 돼? 1의 세제곱, 그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까지 나오겠네.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의 값만 찾으면 되는데 저기 주어진 식 이용하면 마이너스 1에다가 이거하고 이거 더한 게 1이라고 했지. 그치? 따라서 요거 두 개 더하면 1에다가 마이너스 얘는 3이라고 했으니까 3이네. 답이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래서 치환을 했을 때 이 치환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구할 방정식의 근들을 표시를 잘 해주자. 자, 375번도 올 건데 375번도 최근에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이야. 자,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fx에 대하여 자, F1과 F3과 F5가 다 마이너스 2라고 그랬어. 이거를 우리 이렇게 써보잖아. F1 플러스 2가 0이다. F3 플러스 2가 0이다. F5 플러스 2가 0이다. 이렇게 써보잖아. F1이 마이너스 2니까 이 항 바로 해서, 그지? 그지? 그럼 요 모양은 F, 요 자리가 지금 변했고 나머지는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fx 플러스 2는 0이라는 fx가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3차 방정식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1 넣어도 0이고 3 넣어도 0이고 5 넣어도 0이 되는 즉 이거는 세 근을 알파 1, 3, 5로 하는 3차 방정식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 요 식을 만들 수가 있지. fx 플러스 2라는 요 식은 세 근을 이걸로 가진단 말이야. 그지? 따라서 얘는 x-1, x-3, x-5 라고 들 수가 있지. 그지? 그리고 여기서 fx는 x-1, x-3, x-5에다가 마이너스 2. 그지? 그러면 이건 3차식이 될 것이고 전개를 해주면 x세제곱에서부터 어쩌고 나오고 상수항은 이렇게 곱한 상수항에다가 마이너스 2까지 쓰면 되겠지? 따라서 3, 5, 15에다가 마이너스 17이 되네.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7. 상수항만 왜 썼느냐?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따라서 모든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따라서 17이 근의 곱이 되겠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378번, 379번 두 개 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거야. 378번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이거는 뭐 그다지 어렵진 않은 것 같아. 자, 복소수 Z에 대하여 물론 여기서 이제 저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요식 복소수 Z에 대하여 자, Z와 Z바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 Z와 Z바를 곱하면 1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어떤 두 복소수 켤레관계라는 얘기잖아. 그치? 켤레관계. 켤레 복소수끼리 더했더니 마이너스 1이고 곱했더니 1이래. 그러면 이거는 저걸 Z와 Z바를 두 근으로 하는 어떤 2차 방정식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따라서 여기서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니까 플러스 x 플러스 두 근의 곱은 0. 바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Z와 Z바가 될 것이다. 그치? 그런데 이 식이 나오면 우린 여기다가 x 마이너스를 한번 이렇게 곱해 준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거 곱하면 간단한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식이 나오고. 그치? 그럼 요 방정식의 근이 바로 Z와 Z바가 될 것이고. 그치? 그러면 Z의 세제곱은 뭐가 돼? Z 세제곱은 1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Z 세제곱 뿐만이 아니라 Z바도 역시 요 방정식 근이니까 Z바도 역시 세제곱하면 1이 될 것이고 거기에다 막 근과 계의 관계 뭐 2차식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겠지. 그치? 따라서 여기에서는 아마 요 정도만 이용을 해도 답이 나올 거야. Z 세제곱도 1이고 Z바의 세제곱도 1이다. 그럼 요 식은
바로 옆에 쓰면 z의 5제곱이야. 5제곱은 제곱만 남겠지. z제곱 분의 z바 플러스 z의 4제곱은 z 하나만 남겠지. z 분의 z바의 제곱, 이거의 제곱. 세제곱 하면 1이 되니까 이렇게 낮출 수 있어, 차수를. 그 다음에 플러스 z 세제곱도 1이고 z바의 세제곱도 1이라고 했어, 그지? 따라서 1분의 1 플러스 z제곱분의 z바의 4제곱이니까 이건 z바만 남겠지. 세제곱하면 1이 됐을 테니까. 플러스 z분의 이거는 z의 바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지? 5제곱은 세제곱 곱하기 제곱이니까. 그지?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뭐 여기서도 뭐 몇 가지 처리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거 써먹자 말이에요. 3번 곱하면 1이 된다는 성질을 이용을 하잔 말이야. 3번 곱하면 1이 된다.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z를 하나씩 곱해. 그럼 얘 z 세제곱이 되지. 그럼 z 바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분모가 1 돼서 z 바가 돼. z 곱하기 z바. 분모가 z 세제곱 1이 됐으니까. 자, 요거는 얘를 세제곱을 만들자. 그럼 여기 z 바를 곱하면 되고 똑같이 z 바를 곱하면 이거는 z 바 분의 1이 되겠죠. 분자는 z 바의 세제곱이 됐고 그리고 여기 1이 있고 얘는 얘랑 모양이 똑같으니까 z 바 얘는 얘랑 또 모양이 같으니까 z 바 분의 1 이렇게 써주면 요 식의 요거 그냥 바로 가면 되겠네. z 바가 1이라고 했지, 그지? 따라서 얘도 1, 얘도 1, 다 1이 되네. 1이 5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요것만 이용하면 얘는 해결이 되더란 말이야. 그 다음에 379번. 자, 방정식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자연수 n에 대하여 괜히 이렇게 나오면 괜히 또 어려워 보이지, 그치? 근데 차근차근 규칙을 찾아보잔 말이야. 규칙을 찾아보고 뭐 경우에 따라서 뭐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열, 시그마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건 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답이 나올 것이다. 자, 일단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기본적으로 오메가 세제곱은 1 하나 써놓고 그리고 저거 인수분해 한식에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요거 정도는 써놓자는 말이야.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근각에서 관계를 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써놓고 자, F1부터 F20까지를 더하라고 했는데 뭐 다 구하진 않겠지. 어떤 규칙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줄 거란 말이야. 자, F1부터 한번 써보자면 F1은 n에다 1 집어넣은 거니까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의 제곱인데 근데 오메가의 제곱은 또는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아.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지, 그지? 따라서 얘는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F2는 n에다 2 집어넣은 거니까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의 4제곱이 되는데 자, 이거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지. 그치? 그리고 분자는 오메가 4제곱인데 이거는 오메가가 될 거 아니야? 세제곱 하면 1 되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이네. 그치? 뭔가 규칙이 나올 거라고. 자, F3은 오메가의 세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의 6제곱인데, 6제곱인데, 야, 분모 분자의 다 지수가 3의 배수지? 뭐가 돼? 1이 되잖아. 그지? 따라서 얘는 2분의 1이 된단 말이야. 그럼 하나만 더 써보면, 오메가, F4는 오메가의 4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의 8제곱이 나오는데, 자, 얘는 오메가 4제곱이니까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 8제곱이니까 오메가의 제곱 남겠지? 세제곱하면 1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써보니까 이게 다시 이 모양이 된단 말이야. F1 모양이 되지. 그럼 F5는, 써보면 알겠지만 F5는 다시 F2가 된단 말이야.
F6은 이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 요 세 개의 수가 여기서 요만큼 요 세 개의 수가 반복이 됐지.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이 이걸 지금 계속 더해가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를 더하면 요 형태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몇 개를 더하는 거야? 20개 더하는 거잖아. 20개. 그지? F1부터 F20까지. 그럼 세 개씩 몇 번을 더해야 되냐? 6번 더해야 되지? 그지? 18개. 거기에다가 몇 개를 더 더하면 돼? 2개 더 더하면 되겠지. 2개는 순서대로 마이너스 1이 2번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F1부터 F20까지 합은 이 형태가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12 3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따라서 마이너스 11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미지수가 2개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결국에 미지수를 소거를 해주는 과정이야. 소거를. 없앤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은 미지수가 2개야. x와 y. 보통 x와 y 이렇게 2개의 미지수가 나온 방정식.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하나만 주어지면 해가 무수히 많게 되잖아. 그지? 따라서 2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 x와 y의 쌍을 찾는 것을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그러려면 미지수를 소거를 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식으로 1차식이 하나 나와주는 게 가장 좋지. 1차식이 딱 나와주면 여기서 y는 x 플러스 1, 즉 y하고 x 플러스 1이 같으니까 요 밑에 식의 y 자리에다가 요 x 플러스 1을 쏙 집어넣으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고, 그럼 x 값이 2개가 나오겠잖아. 그제? 2차 방정식 풀면. 그럼 그 x 값에 따라서 x를 대입한 y 값도 이렇게 2개의 쌍이 보통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지? 미수를 소거하면 된다고. 그지? 근데 이제 1차식이 직접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직접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2차식이긴 한데 상수항이 없는, 상수항이 0인 이런 식. 그게 나오면 얘가 이제 주로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주어질 수가 있어. 이거 실제로 인수분해가 되지. 이거는 x 플러스 2y하고 x 마이너스 2y가 아니라 3y구나. x 플러스 2y, 3y하고 x 마이너스 y 곱한 것이요. 그러면 마이너스 y, 3y 제곱이고 이게 딱 나오지. 그치? 그래서 요 상수항이 0인 이런 2차식이 나오게 되면 얘하고 얘를 곱해서 0이 되니까 x 플러스 3y가 0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y가 0이라는 얘기가 되고, 그럼 이게 1차식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하고 이 두 번째 식을 이제 연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이런 연립방정식이 두 쌍 나온 거나 마찬가지야. 그치? 따라서 여기에서 해가 두 쌍, 여기에서도 해가 두 쌍이 나와서 네 쌍의 해가 최대 나올 수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미지수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차식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찾아내. 방금 했던 얘기야. 1차식을 변형해서 대입한 다음에 미지수를 소거한다. 또는 이런 식으로 상수항이 0인 식을 인수분해하면 2개의 식이 나오고, 그 2개의 식 각각에 대해서 요놈과 연립해서 풀어주면 역시 각각 두 쌍씩 4쌍의 해가 총 나올 수가 있다 얘기를 한 거라. 뭐 여기는 뭐 계산 문제들이어서 쭉 넘어가겠고, 자 178쪽은 넘어가겠고, 179쪽도 역시 뭐 둘 다 인수분해 해가지고 해가 4쌍씩 나오는 형태니까 넘어가겠어. 자 180쪽에 필수예제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13번. 자, 필수예제 13번에서는 자, 여기 지금 1차식이 없어. 그치? 그렇다고 인수분해 되는 꼴도 아니야. 그치? 이것도 2차식이라고 해서 x하고 y 곱해져 있으니까 이것도 2차식이야.
자,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잘 보면 x제곱 y제곱 더한 거, xy 곱한 거. 자, 이게 변형식에서 많이 봤던 형태지, 그지? 이거를 우리가 합과 곱의 꼴로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야. x하고 y를 자리를 바꿔도 뭐 식의 변화가 없지. 이걸 갖다가 뭐 대칭식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얘를 합과 곱의 꼴로 한번 써보면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우리는 변형식을 이렇게 썼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y가 15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30이 되고 근데 그것이 34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x 플러스 y의 제곱이 64가 된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x 플러스 y의 제곱이 64니까 여기서 x 플러스 y라는 요 값은 8 또는 마이너스 8이 된다는 얘기야. 플러스 마이너스 8이니까, 그치? 그러면 이것과, 자, 요 식을, xy를 곱한, 이것이 15라는, 이걸 연립해서 두 개의 연립방정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물론 y는 8-x 해가지고 대입해서 이제 풀어도 되는데, 이거를 어떤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지? 문자를 이제 t라는 문자를 써서 쓴다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8을 t, 플러스 두근의 곱 15는 0.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x와 y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말이야. 그지? 그러면 요 방정식을 풀면 얘는 3, 5, 15, 마이너스 하면 되잖아. 그지? 따라서 t가 3 또는 5가 되는데, t가 3 또는 5가 된다는 것은 x나 y가 3 또는 5가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여기서 x가 3일 때 y는 5가 돼주면 또는 이제 바뀌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 바뀌는 것도 새로운 근이니까 바뀌어서 x가 5일 때 y가 3이 되는 여기서 이제 두 쌍의 해가 나온다는 얘기,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두 수를 더했을 때 곱했을 때 이렇게 되는 2차 방정식 하나 써보면 t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8 그치? 마이너스 8t 플러스 두근의 곱 15는 0. 그럼 이것도 3, 5인데 둘 다 플러스니까 여기에서는 두근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가 되지? 그게 바로 x나 y 값이니까 여기다 또는 써주고 x가 마이너스 3, y가 마이너스 5 또는 바뀌어서 x가 마이너스 5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 된 이런 식으로 서로 바뀌는 형태까지 생각을 해서 네 쌍의 서로 다른 해가 나온다 이 얘기야. 네 쌍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와 y를 바꿨을 때도 역시 처음 식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식은 이렇게 합과 곱의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자, 필수 예제 14번. 자, 필수 예제 14번 한번 보면 자, 연립방정식이 한 쌍의 해를 가진다. 한 쌍의 해를 가질 때 실수 k 값을 구하라. 모두 구하라 그랬네. 요거는 지금 1차식이 하나 나와 있어. x 플러스 y가 k라고 돼 있으니까 1차식 나와 있으니까 x나 y 하나를 소구할 수 있지. 근데 이때 y를 소구할 수도 있는데 즉 y를 k-x라고 두고 이 y 자리에 이렇게 대입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두 군데다 대입을 해야 되고 완전 접시까지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x를 소구하자. x를 k-y라고 두면 x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x를 소구해서 y를 먼저 찾는 게 낫단 얘기야, 그치? 따라서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 자리에 k-y를 넣고 y는 3 전개하면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ky 마이너스 2y의 제곱은 3
그지? 그럼 이항하면은 3y의 제곱 마이너스 2ky 플러스 3은 0이라는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데 한 쌍해를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y 값이 하나만 나오면 되지? 그지? y 값이 하나 나오면 그 y 값을 대입해서 x 값도 하나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y 값이 하나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지?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또 나왔지. 판별식이 0 판별식 b' 4분의 1 짝수 판별식이면 b' 제곱 k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9가 0이 되는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네. 그지? 15번의 활용 문제는 넘어가겠고 자 필수 예제 16번 공통근 얘기를 한번 할 거야. 16번 공통근 얘기. 자 공통근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공통인 근이야. 공통인 근. 방정식이 두 개가 주어졌는데 두 방정식의 해 중에서 요 방정식이나 요 방정식 해 중에서 똑같은 놈이 있다 이 얘기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공통근이라고 한다. 공통인 근. 그죠? 자 그러면 두 방정식을 풀어서 각각 풀어서 해를 비교해서 같은 걸 찾아주면 되긴 한데 이거 지금 풀 수가 없어. 그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K를 모르니까. 그지? K를 모르니까 인수분해해서 풀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뭐 근의 공식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말이야. 얘가 근을 가져. 근을 가진다면 분명히 인수분해 했을 때 1차식 두 개의 고백꼴로 될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했을 때 두 개의 1차식의 고백꼴로 인수분해 된다면 공통인 근을 가진다는 것은 이 인수분해한 인수들 중에서 그치? 뭐가 있다? 바로 공통인 그죠? 왜 이렇게 되냐? 공통인 인수가 있다는 얘기. 공통 인수가 있다는 얘기야. 공통 인수가 있으니까 똑같이 생긴 공통 인수가 있으니까 공통근이 있겠지,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공통 인수라고 해보자. 이 놈이 공통 인수라고 하면 이 놈이 공통 인수라고 하자는 말이야. 이게 별이라고 해보자 말. 별이라는 공통 인수라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면 자, 요 두 식을 더하든 빼든 요 식에는 공통 인수가 있기 마련이야. 그치? 요 두 식을 더하면 별로 이렇게 묶어져 가지고 요 두 개의 합의꼴이 될 것이고 빼더라도 별로 묶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치? 따라서 공통근 얘기가 나오면 보통 우리는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그 안에 분명히 공통인수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야. 여기 있어? 그래서 자, 두 식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이 방정식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이 두 방정식을 써놓고 이 두 식을 더하거나 빼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빼줘 보잔 말이야. 빼주면 이 창이 없어지지, 그치? 빼면 kx 마이너스 2x니까 k 마이너스 2x 그리고 여기서 빼면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말이야. 두 식을 뺐더니 이 형태가 되고 그럼 여기에 지금 k-2라는 이 계수로 묶어낼 수가 있지. k는 어떤 상수일 텐데 자, 요 꼴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지금 k-2하고 x 플러스 1을 곱해서 0이 된다는 얘기가 된 거잖아. 그치? 그럼 둘을 곱해서 0이 되니까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두 가지를 각각 생각을 해보면 즉 얘가 0이라면 즉 k가 뭐라면 2이면 k가 2일 때는 자 k에다 2 집어넣어. k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첫 번째 식이 두 번째 식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오래 두 식이 어떻게 됐어? 같아졌지 그치? 두 식이 같아지니까 2차 방정식은 두 개의 근을 가질 텐데 두 식이 같아지면 둘 다 공통근이라는 얘기야. 이때는 같아졌으니까 공통근이 몇 개가 돼? 두 개가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찾았지. 공통근을 가질 때의 실수 K값 하나를 방금 찾았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K가 2가 아니라면 K가 2가 아니면 K가 2일 수도 있지만 2가 아닐 때는 그러면 이게 0이 아니니까 그럼 이게 반드시 0이 돼야 되잖아. 그치? 즉 X는 뭐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바로 공통인수란 얘기야. 공통인수. 두 식을 뺀 식의 공통인 인수. 그치? 따라서 공통인수가 0이 되는 값이니까 이게 바로 공통근이 되는 거지, 이때는. 아까 위에서는 공통근을 찾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이 방정식을 풀면, 즉 근의 공식을 쓰면 두 개가 나올 텐데 그 둘 다 공통근이 되니까. 그치? 근데 두 번째 경우에는 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바로 공통근이 되고 이게 공통근이라면 요 근을 여기에 대입하든 그 값들은 다 성립해서 0이 되겠지. 그치? 따라서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이 돼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즉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공통근을 마이너스 1로 갖게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해도 똑같은 K 값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공통근을 가질 때의 실수 K 값은 두 개가 나오겠다. 그래서 공통근 얘기가 나오면 두 식을 더하거나 또는 빼서 처리를 하더라. 확인 체크의 387번도 하나 풀겠어. 이거하고 비슷한데 조금 주의할 부분이 있어서. 자, 387번. 자, 두 2차 방정식.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인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M값과 그때 공통인 근까지 구하라 그랬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2차식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X의 제곱 플러스 4mx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 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m 플러스 1은 0. 또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얘들이 공통인 근을 갖는데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두 식을 빼보잔 말이야. 맨날 빼는 건 아니야. 그지? 더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빼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항이 소거되잖아. 경우에 따라서 상수항을 소거하기 편한 경우도 있으면 그때는 상수항을 소거하기도 해. 그래서 지금은 2차항을 소거하면 바로 1차식이 나온단 말이야. 3mx 빼면 마이너스 3m은 0. 그치? 그러면 3은 그냥 약분을 해버리면 되지, 상수. 그치? 그리고 m으로 묶어주면은 x-1. 그럼 아까처럼 m과 x-1의 고백꼴이 나왔는데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첫 번째, m이 1일 때 때는 어떻게 되느냐? m에다가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식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뭐가 되냐? 마이너스 1이 되나?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x제곱 지금 문제가 맞냐 지금? 맞게 쓴 거지 그치? m에다가 지금 1 집어넣은 것 m이 1일 때가 아니라 m이 뭐일 때라고 해야 되냐? 그치 0일 때라고 해야 되지 그치? m이 0일 때라고 해줘야지. 두 개를 곱해서 0이니까 m이 1일 때가 아니라 0일 때라고 해줘야지. 그치? 곱해서 0이니까 그치? m이 0일 때 m이 0이면은 x의 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겠고 이 두 번째 식도 x의 제곱 플러스 1은 0. 두 식이 어떻게 됐어? 같아졌지? 같아지면 공통근이 몇 개가 돼? 두 개가 된단 말이야.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이 조건에 맞지 않아. 하나의 공통인 근만 갖는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m이 0이면 안 되니까. 그럼 m이 0이면 안 되니까
요게 0이어야 되겠지, 그치? 따라서 x는 1, 요게 바로 공통근이 돼야 한단 말이야. 그치? 예. 그럼 x는 1이 공통근이기 때문에 저기 대입하면 1 플러스 4m 마이너스 2m 플러스 1. 그게 0 돼야 되겠지. x에다 1 집어넣은 값이. 그러면 요게 2m 플러스 2, m은 마이너스 1이네. 그치? 그럼 실제로 m에다 마이너스 1 넣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밑에 식에다가도 x제곱 마이너스 x는 0. 두 식이 어때? 달라. 그치? 다르기 때문에 얘들은 1이라는 공통근을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 근들은 서로 다를 거란 말이야, 실제로. 그치? 그래서 공통근 얘기가 나오면 두 식을 더하거나 또는 빼서, 그치? 공통근 개념을 활용하자. 자, 쭉 넘어가서 저기 400번의 실력업 문제 두 개를 풀고 마무리를 하겠어. (400번) (401번) 이런 기호 나오면 또 좀 이상하지, 그치? 괜히 이상해, 그치? 괜히 문제에 압도를 당하더란 말이야. 그냥 그대로 하면 돼. x와 이상한 표현이 나왔지, 그치? x와 y를 어떤 연산을 하는데, x와 y의 이런 연산을 하는데, x가 y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x라고 해주면 되고, x가 y보다 작으면 2y라고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그 표현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그럼 이 값이 뭐가 될지는 경우를 나눠주면 되잖아. 그지? 그래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야. 하나는 지금 x하고 y 둘 중에 뭐가 더 큰지 모르니까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고 한번 해보고, 그지? 두 번째는 x가 y보다 작다고 한 다음에 방정식 풀어주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3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이때는 마이너스 x라고 했지, 그지? 마이너스 x라고 쓰면 된단 말이야. ax 플러스 y 마이너스 1도 역시 마이너스 x라고 쓰면 돼.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그지? 두 번째는 3x 마이너스 y 제곱이 이때는 y가 크니까 2y라고 하면 되겠고, 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역시 2y라고 둬서 우리가 여기 이제 연립해서 푼 다음에 이 조건을 또 만족하는지까지 확인만 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식은 y제곱이 요거 바로 여기서 y제곱이 뭐가 같냐? y제곱이 4x하고 같네, 그지? 그리고 두 번째 식, 요 식을 정리하면은 그냥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0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 x 소구하는 게 편하다, 그지? x가 요 식에서 x가 뭐 같아? x가 4분의 1 y제곱이라고 하자는 말이야. x는 4분의 1 y제곱.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은 4분의 1 y제곱을 대입하면 4분의 3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먼저 풀어서 y값 찾고 y값이 나오면 제곱하고 4분의 1 곱한 게 x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는 3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4가 0이다. 3, 1, 2, 2 어디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나? 이렇게 되면 나오지, 그지? 따라서 y가 3분의 2 또는 y가 마이너스 2가 되네. 그치? 그럼 그때 x 값을 봐야 되는데 이때 x는 뭐가 돼? 3분의 2 집어넣으면 9분의 4에서 4분 9분의 1 되네. 자, 근데 이거는 맞지가 않다. 왜냐하면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 안 되겠지, 그치? 요건 되겠네. 요건 무조건 되겠네. 그치? y제곱은 이미 양수가 돼버리니까. 그치? 이때 x는
1 되겠다. 그치? 제곱해서 4분의 1 곱하면. 그러면 x가 y보다 크거나 같은 해. 한 쌍 나왔지, 그지? 답은 이게 될 수밖에 없겠다, 그지? 왜냐하면 해를 PQ라고 할 때 P-Q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P고 이게 Q가 될 테니까 답은 3. 사실 풀 필요도 없지, 그지? 답이 여러 개가 아니니까, 그지? 그러나 해봐야 되겠지. 이게 왜 답이 안 되는지. 그럼 이것도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 여기서 3x는 y제곱 플러스 2y. 여기에서 2x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인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그럼 여기서도 뭘 소거할까? x 소거하자. x는 3분의 1 곱하기 y제곱 플러스 2y라고 써서 넣어주자. 그러면 3분의 2x 자리에 y제곱 플러스 2y가 되겠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양변에 3 곱하면 2y의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은 0. 그러면 2y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2, 1, 3,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y가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y는 1이 되는데 y가 1이면 x도 1이네? 안 되지? 네, 왜냐하면 지금 y가 x보다 커야 되거든. 그치? y가 마이너스 3분의 2면 역시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아까 나온 답은 이미 찾아놨다. 그래서 각각의 방정식을 풀어서 조건에 맞는 요 조건 간혹 이게 요럴 때 요 조건을 미처 적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야. 이 조건을 경우를 나눌 때는 반드시 이 조건 안에서 우리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걸 확인을 해줘야 돼. 자, 401번 하나를 보고 마무리하겠어. 자, 401번은 계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 자, 계수가 실수라는 말을 괜히 해준 건 아닐 것 같아. 계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에 근 하나가 무슨 근 나왔어? 허근 나왔지, 그치? 허근 나오면 무슨 근 얘기를 해줘야 돼? 켤레근 얘기 해줘야 돼, 그치? 아, 계수가 실수인데 3차 방정식에 허근을 하나 줬어. 그럼 다른 한 허근 1-루트 3i 반드시 표시를 해두고 가자는 말이야. 그러면 계수가 실수이고 근이 2개가 주어진 형태인데 나머지 한 근은 실근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방정식은 1 플러스 루트 3i와 1 마이너스 루트 3i와 나머지 하나의 실근 알파를 가질 거란 말이야. 세 근을 이렇게 두잔 말이야. 그런데 이 3차 방정식과 이 2차 방정식이 오직 한 개의 공통인 근을 가진다 그랬을 때 A, B, C 값을 구하라 그랬다고. A, B, C는 다 실수고 요 A와 요 A는 똑같은 A야.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일단 근과 계수 관계 한번 써보자. 세 근이 다 나왔으니까 자, 세 근을 다 더하면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는 2 플러스 알파가 되지. 2 플러스 알파. 얘 없어지니까.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야. A하고 알파 구분해라.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가 되고 두 개씩 곱해보자. 요거 두 개 곱하면 1 플러스 3이니까 4. 요거 두 개 곱하면 알파 플러스 루트 3 알파 I. 요거 두 개 곱하면 알파 마이너스 루트 3 알파 I가 되니까 요게 없어지고 뭐가 돼? 4 플러스 2알파가 되는데 그게 두 근씩 곱한 것들이 합이니까 B가 되겠지. 요게 B와 같다. 그치? 그 다음에 세 개를 다 곱하면 요거 두 개 곱하면 4에다가 알파 4알파가 되지. 그것은 마이너스 C와 같단 말이야.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알파와 요 계수들의 관계를
정리해놨어. 알파와 개수들의 관계, 알파와 A의 관계, 알파와 B의 관계, 알파와 C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해놨단 말이야. 자, 그러고 알파라는 값은 요 방정식,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될 거란 말이야. 그죠?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겠다. 요 2차 방정식은 한 개의 공통근을 갖는다고 그랬다. 한 개. 자, 여기에서도 이 말이 중요해. 한 개의 공통근. 한 개.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야, 공통근이라고 해서 이 공통근이 다 실근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 그치? 허근도 공통인 근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이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그거에 뭐도 근이 돼? 켤레복소수도 근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요 두 개를 둘 다 근으로 가진다는 얘기가 돼버려. 그러면 공통근이 한 개가 아니라 몇 개가 돼? 두 개가 된단 말이야. 그치? 따라서 얘가 하나의 요 두 방정식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얘가 알파를 근으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2차 방정식은. 그치? 따라서 요게 바로 공통근. 요게 바로 공통근이겠다. 알파가. 그럼 공통근이라면 요 식을 만족하겠지.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한 알파의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2는 0이라는 요 식이 반드시 만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치? 우리 A와 알파의 관계식이 여기 하나 있었어. 그치? 그럼 요 둘을 연립해 줄 수 있지. A와 알파에 관한 연립방정식처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A를 소거해보자. A. 즉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가 되지. 그치? 따라서 알파 제곱에다가 마이너스를 묶어서 알파 곱하기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대입을 해줄 수가 있겠다. A 자리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한 거야. 그러면 정리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2가 0이 되니까 알파 제곱이 없어서 알파가 나와버렸네. 공통근은 바로 실수 1이었다는 얘기야. 그치? 따라서 알파가 1이 됐고, 그럼 우리가 구할 건 뭐냐? A, B, C 값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알파가 1이면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3. 알파가 1이면 B는 6. 알파가 1이면 C는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이제 A, B, C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값.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가 되네. 답은 마이너스 13이 되겠다.